이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양생장은 나무가 커가는 과정이고 생식생장은 과실, 즉 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쉽게 구분합니다. 감의 경우 약 6월 20일을 기점으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뀝니다. 실제 이렇게 원활하게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관여하는 것이 바로 전지전정, 그리고 시비관리, 신초유인입니다. 그래서 시비관리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초는 오래 자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쯤 감나무의 모습을 그려둔 것입니다. 왼쪽이 겨울철의 모습이라면 오른쪽은 5월 말 꽃이 달린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감은 과실이 달리는 가지, 즉 열매가지, 우리가 결과지라고 하는데 열매가지가 당해년에 자란 새 가지 속에서 만들어지므로 어미열매가지, 즉 결과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의 왼쪽 그림은 결과모지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감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충실하게 자란 가지에서 암꽃이 피지만 약한 가지인 경우는 암꽃이 달리지 않고 새 가지만 나옵니다. 더러 품종에 따라서는 암꽃과 숫꽃이 함께 달리는 것이 있는데 특히 태초 품종은 새 가지가 충실하지 못하면 숫꽃이 많이 오게 됩니다. 수관, 수고, 수폭, 간장, 그리고 원줄기 즉 주간, 원가지 즉 주지, 더동가지 즉 부주지, 하수지, 수평지, 바퀴살가지 즉 차지 등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마에서는 나무 부위를 말하는 필수 용어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신초는 오래 자란 새 가지이고 어미 열매 가지를 결과모지라 부르고 그의 수관, 수고, 수폭, 간장, 원줄기, 원가지, 더동가지, 하수지, 수평지, 바퀴살가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잎의 구조를 보고 나무를 이해하고 전정을 논하고자 합니다. 잎 끝이 타는 것은 비료의 농도장애, 잎 가장자리가 타는 것은 약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자리 약해는 잎 앞면의 경우 약간 진한 먹물의 느낌이 들지만 잎 뒷면은 약간 검붉은 색이 도는 것이 많습니다. 옆에 그림은 잎을 세로로 자랐을 때 보이는 부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위쪽 부분에 책상 조직이 보입니다. 책상 조직이 두껍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광합성을 잘해서 고품질 과실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공이 보입니다. 기공 부분은 둥근 무늬 낙엽병균의 유입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둥근 무늬 낙엽병균이 바람에 날려 움직이는 7월 말까지는 잎 뒷면까지 살균제가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 분무기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람을 불어 방지하는 것처럼 동록 분무기들을 통해서 방지하는 농가는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면서 분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잎은 광합성, 호흡, 증산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첫 번째로 잎은 자연이 주는 물, 탄산가스, 햇빛을 당으로 만드는 과정, 즉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당은 나무 기관, 즉 가지, 잎, 뿌리, 꽃, 과실 등이 분화하거나 생장, 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정 작업은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하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하늘은 공평하게 햇빛을 나눠주지만 그 빛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햇빛의 혜택을 잘 받으려면 전정과 유인으로 나무를 잘 펼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잎은 호흡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에너지로 토양 속 무기 양분을 흡수하고 나무 조직 안에서 단백질, 지질 등을 합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 잎에서는 증산작용을 하여 가지고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그늘진 잎은 정상적인 잎에 비해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늘진 잎이 생기지 않도록
전정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자꾸 배워야 더 감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서재만 선생님이 농업인들을 지도하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하셨습니다. 농업 현장에 경험이 많아서 꼭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이런 연재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화에서는 잎끝이 타는 것은 비료의 농도장애, 가장자리가 타는 것은 약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잎은 광합성, 호흡, 증상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정 작업은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잘 하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늘진 잎이 생기지 않도록 전정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5화에서는 뿌리 기능과 전정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감은 저장 양분을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저장 양분, 즉 전분과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지보다 먼저 활동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관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래땅은 4일 만에 한 번, 지륵땅은 7일 만에 한 번씩 줍니다. 봄비가 적은 탓에 타이머로 30분씩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이렇게 관수를 잘하면 해까지, 즉 신초의 자람이 일주일 정도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5월 말까지 저장 양분으로 생장하다가 6월부터 양분 흡수가 뿌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9월 이후 뿌리가 흑색으로 변하면 양분 흡수가 둔하게 됩니다. 뿌리털은 10일이 지나면, 즉 성숙대가 되면 양분 흡수가 둔하게 됩니다. 생장점과 근과는 지베렐린과 사이토카이닌의 작용으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즉 10일이 지나면 다시 자라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표층 시비만 하면 뿌리가 표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적으로 분포하게 되면 20년 이상 오래된 가온의 경우 토양이 딱딱해져서 뿌리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뿌리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토양을 만들려면 소형 포크레인을 활용해서 약 60cm 정도 파고 땅속에 집이나 퇴비를 투입해 줘야 합니다. 대개 뿌리는 60에서 80cm 범위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집이나 퇴비를 투입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고온에도 뿌리의 활력이 잘 유지가 됩니다. 가지의 옥신과 지베렐린은 뿌리에서 만들어진 사이토카이닌과 교감하게 됩니다. 특히 주지와 부주지의 끝부분이 세력이 좋아야 옥신과 지베렐린 호르몬 생성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수지처럼 가지 끝이 밑으로 처진 상황이라면 호르몬 생성량이 적어서 노화 증상을 보이고 그 가지에 달린 과실도 작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정할 때 주지와 부주지의 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경쟁지나 꽃눈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과실을 키우는 것은 영양제나 비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의 세력에 따라 움직이는 호르몬의 영향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